볼게요. 1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이제 도시개발법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국장 지정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국장 지정 사유. 자, 요거 물어본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거 뭐였죠? 두 문자가? 국중위는 뭐예요? 그렇죠. 국중위는 공정한데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중위는 공정한데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다.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법에서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다 볼게요. 국은 뭡니까?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국장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데 이렇게 또 길게 외우지 마시고, 자, 국가가 실시하는 경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처음에 이게 국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중은?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에. 이게 중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그리고, 자, 일단 뭐 면적 기준이 있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렇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공정이었죠? 자, 국중위는 지금 공정까지 나왔어요. 공정.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 장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그렇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아주 급박한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자, 국중위는 공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 자, 국중위는 공정한데 협의가 되지 않는 천재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그랬어요. 지금 원래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신청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인데, 두 번째 단계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인 거예요. 개발계획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건 뭐예요?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렇게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자, 내용인데, 개발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의 내용. 뭐였어요? 두 문자가? 자동차 샀는데 빚했다 이거죠. 세단 샀는데 빚했다. 자, 그래서 세단 빚에. 자, 세단 빚에. 자, 첫 번째 세는 뭐예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두 번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자, 세 번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세부 목록. 해서, 아이고, 글씨가. 자, 저만 알아보겠으네요. 자, 세단 빚에. 자, 세단을 샀는데 비가 세더라라고 하는 게 내용이었어요. 내용.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세단 빚에. 지금부터는 그냥 막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일어나면 그냥 중얼중얼 하시고요. 네. 당분간 공부하실 때는 제정신 아닌 상태로 살아가셔도 돼요. 세단 빚에.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문제 다시 보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외우세요. 세단 빚에. 자,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두 번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세 번째, 비용 부담 계획. 네 번째, 세부 목록. 해서 세단 빚에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환경보존 계획 아니죠? 네, 2번 재원 조달 계획 아니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정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앞에 거 싹 다
무시하고요. 맨 마지막 비용부담계획. 세단비세에서 세 번째 지금 비용부담계획 들어갔죠? 네 번째 존치 않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없습니다. 이런 거. 다섯 번째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계획 이런 거 없어요. 세단비세만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세단비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요.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우리가 동의자 수 산정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기억나는 거는 공유는 뭐예요? 공유는 한 명으로 산정한다. 이건 다 기억나시죠? 무조건, 우리 법에서 무조건, 공법에서 공유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자다. 구분 소유자 산정 방법은 각각으로 한다.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 부분, 건축물, 이게 전체 건축물인데, 전체 건축물 가운데 요 부분은 A가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A가 구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B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B가 구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자라면,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각각 공유를 한 명,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자꾸 코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자, 1번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아까 뭐예요?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부자 1인만을 틀렸죠? 지금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자, 됐고요. 그러면 비교해서 공유자는 한 명만.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도 토지는 토지를 공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 범위만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A하고 B가 이게 공유자가 되는데, A가 이 토지, 이게 토지라고 하면 토지의 40%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요. B가 나머지 60%를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지분은 이렇게 건물의 구분 소유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A가 지금 요거 A의 소유권을 점이라고 할게요.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는, 자, A가 전체 토지 가운데 40%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분이 전체 범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라는 거예요.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유는. 그러면 이제 B 같은 경우는, B는 60%인데, 요거 이제 60% 가지고 있다면 이 파란 점들이 얘보다 20%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냥 한 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한 명으로 하자.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얘기죠. 구분 소유자는, 3번에 1번이요. 3번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로 보고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공유는 한 명만 이제 소유자로 보고요. 계산하고요. 두 번째,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철회는 소급해서 무효하는 거죠. 철회 법적 성질은 소급 무효예요. 그렇다면 이거 없는 거니까 당연히 제외된다. 맞는 질문이죠. 외우세요. 자, 요거는 밑줄 긋고 외우세요. 개발계획부터 외우세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자, 전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의를, 전입니다. 개발계획에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자, 세 번째,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변경계획이 틀렸고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외우세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이렇게 바꾸셔서 외우세요. 변경된 대신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3번에 4번 하고 있어요. 자,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이게 똑같이 나왔죠? 자, 지금 여기는 거의 유사한 문제죠. 4번 다시. 3번에 4번 보시면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여기도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대신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렇게 바꾸시고요. 5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에, 지금 3번에 5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그렇죠?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를 산정해야 이제 국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을 정해서 이제 그
도시로 만들겠다,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가 포함돼야 유리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공유지는 포함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는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가 원래는 도시개발 계획 세우고 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원래는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할 때,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단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거는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자,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이 경우를 물어본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자, 지역을 물었죠. 자,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뭐였어요? 개발 구역을 왜 먼저 지정해요? 지가가 상승될 것을 염려해서 특정한 지역. 그러면 사람이 없는 지역에 먼저 이제 개발 구역을 딱 지정한다는 거죠.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였어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자, 자생도 국주였죠. 자생도, 그다음에 국주, 그다음에 하나가 더 공무. 그렇죠. 자생도에 사는 국주가 공모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볼까요? 자연 녹지 지역. 두 번째는 생산 녹지 지역. 세 번째는 뭐예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자, 그리고 네 번째, 국장이 지정한 지역. 국장 지정 지역. 그리고 주는 뭐예요? 주거, 상업, 그리고 공업 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렇죠. 다 뭐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사람 안 살아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뭐 도시가 아니라면 사람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주, 상, 복, 면적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래요. 그러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면적, 전체 면적 가운데 그 면적이 30% 이하래요. 그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모가 하나가 더 들어갔죠? 이건 뭐예요?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공모가 된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문자 그냥 따서 외우세요. 자생도 국주예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자생도 국주, 그리고 공모했다. 자생도에 사는 국주가 공모했는데, 자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자생도라는 섬에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자, 자생도 국주, 자, 그 다음에 공모. 자. 자, 그래서 자생도 국주 공모고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4번에 1번 자연녹지지역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인가요? 아니죠. 100분의 30. 그렇죠? 100분의 30. 그리고 여기 그리고 세 번째, 농림지역하고 4번에 보존관리지역이 나왔는데, 이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은 어디 지역에 들어가요? 도시지역 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도지역을 나눌 때, 자, 용도지역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은 크게 뭐였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이렇게 네 가지였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국가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크게 이렇게 겹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게 용도지역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이었다. 여기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눈다는 거였죠.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지금 여기 지문에서는 거기 4번에 3번, 4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이 관리지역 안에 보존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도시가 아니면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 이야기죠.
자, 5번 생산 녹지 지역인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부연설 아까 지나갔는데 4번에 2번 다시 보시면 자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0 이하면 맞을 수는 있겠죠.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자생도 국주 또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맞죠? 자생도에 국주 있어요. 사람 없으니까 사람만이 이제 모을 수 있다. 두 번째,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죠? 세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자생도에서 도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는 얘기죠. 국장이 지정한다. 다섯 번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이에요? 아니죠. 100분의 3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때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건 지금 100분의 40이잖아요. 100분의 40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100분의 40이잖아요. 100분의 40이니까 우리가 요거 100분의 30 이하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지문에서는 100분의 40이라고 나왔죠. 100분의 40이니까 뭐예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돌아가서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는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잠깐 한 번만 더 해요. 혹시 지금 무슨 얘기야? 왜 나만 몰라? 막 이럴까. 자, 지금 여기 자생도 국주인데 자생도 국주라고 하는 거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자생도 국주였는데 지금 지문에서는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100분의 40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지금 100분의 40이다. 요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개발구역을 지정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00분의 30 이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100분의 40이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획, 구역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볼게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자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개발구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벌써 저기 일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 전설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러는데 자, 혹시 기억나실까? 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있었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뭐예요?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 그렇죠. 네. 여기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는 뺀다 그랬죠? 뭐는 뺀다 그랬어요? 저기 지금 문제가 지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시오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구수, 구청장인데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거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지정해 주시오라고 해서 지정, 제한을 한다는 거죠.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시행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이제 그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예요. 지금 하는 거는 국가 그리고 지자체장 그리고 조합 이렇게 있었죠. 여자들은 얘네들한테 지정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사업시행자들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합은 지정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정 제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에 대해서 제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국가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정 제한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바로 지정해버리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의 위치예요. 그러면 조합은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얘는 사업 시행자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개발 계획 세우고 개발 구역 세우고 나중에 사업 시행을 했을 때 이제 조합이 등장하는 거고, 지금은 지금 구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 단계잖아요. 아직 사업 시행자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아직 이 세상에 없다고요.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지정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아직 미생이에요. 미생. 탄생하지 않은 애예요. 얘는. 조합은 아예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나올 때 그때 조합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세우고 구역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조합이 있죠. 근데 조합은 아직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아니 자기가 지정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정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6번 나왔는데, 자, 이게 우리가 모를 때는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살펴봐야 돼요. 다 밑에 보면 공사로 다 끝났는데 1번이 조합이래. 그럼 1번 찍으셔야죠. 그렇잖아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자, 7번 볼게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언제든지 분리하거나 병합하거나 다 가능합니다. 어떤 법을 막론해서라도 다. 그래서 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거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분할도 가능하고 결합도 가능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자, 법을 막론하고 이건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대요. 환지라고 하는 거는 땅값, 집값이 비싸니까, 집가가 비싸니까 그 지역을 매수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죠. 토지를 개발해서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자, 지금 환지 방식, 수립 계획의 문제죠. 자,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립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 덧붙여가지고 여기에 덧붙여져서, 자, 환지 방식으로 국가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이게 엉망이 땅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엉망이 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매수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이게 50억짜리나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럼 매수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개발시켜주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이게 100억짜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딱 이제 계획을 했다는 거죠. 계획을 했는데, 국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정권자나 뭐 이런 사람들, 이방권자가 이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자기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요 집가가 비싸니까 매수가 안 되고 들어가서 일단 개발시켜서 100억짜리를 만들어주겠다.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이제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런 경우인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라. 아니, 그런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공공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들어가면 바로 계획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거고, 사업 시행자가 이때 공공이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였죠. 이때 그러면 동의는 몇 퍼센트 어떻게 받습니까? 면적 기준하는 거죠. 면적 3분의 1 그리고 총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더 붙였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지금 보면 이제 동의 요건이요. 면적 먼저 나오는 거죠. 면적, 도시개발법이니까 면적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지금 개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사업 시행자가 공공이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요. 자, 그래서 2번 다시 읽어보면요. 7번 2번이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자인 경우, 이러면 공공이잖아요. 자,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시행자가 공공이라면 필요 없다. 세 번째,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 지우시고요. 공람시켜야 한다예요. 공람시켜야 한다. 자, 공람시켜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완료에 051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법에서는 무조건 다음 날이죠. 051 플러스 다음 날이에요. 051 플러스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051 플러스 다음 날입니다. 공법에서는 항상 다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051 플러스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계획은, 수업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기 뭐야. 6월 달이죠. 7, 8월 달에 이제 기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는 모의고사 할 거예요. 모의고사 하는데 출제 예상 문제로 이제 모의고사 할 거예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OX 특강을 할 거거든요. OX 특강이랑 저기 우리 부동산에서 나오는 저 건축법, 주로 건축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지난번에 한번 조금 보셨는데 거기 몇 개 좀 더 붙여가지고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문 OX, 기출 지문 OX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거 해가지고 7월 7일부터죠. 공지가 나갔나요? 네, 7월 7일 토요일 날이에요. 시간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 나갔나요? 똑같죠, 시간은. 네. 그래서 7월 7일 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중에 혹시 또 특강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만든 거 저기 찌라시 70페이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 번에 다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계획만. 예, 그러고 있어요. 자, 이거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외워주시면 돼요.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제는 이제 외울 때가 됐어요, 이제. 그쵸? 언제까지 제 탓을 하실 거예요. 네, 좀 외워주세요, 이제. 네,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외워주세요, 이제. 자, 5번이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자, 공사 완료 동그라미 하시고,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의제됐다 이 말은 본다잖아요. 간주 규정이죠. 그래서 뭐뭐로 본다예요. 그럼 해제된 거죠. 의제된 거니까.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공사가 완료됐는데 여기가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형수술 했는데 끝났는데 그래서 완벽해졌는데 야, 해제됐으니까 너 예전 상태로 돌아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8번이요. 그래서 5번도 잘 나와요. 왜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오니까 좀 외우세요. 지문. 공사 완료가 되면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자, 외우시고요. 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계획 끝나고 이제 구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인구를 제외한 인구 50만의 대도시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도시개발법 하고 있죠. 도시개발법 하고 있는데, 자, 도시를 거꾸로 하면 시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큰 자들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자, 자연녹지는 얼마였나요? 1만. 그렇죠. 1만이었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상은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합니다. 도시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지문 처리하세요. 맞는 내용이다. 자, 네 번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아까 이거 또 나온 거예요. 아까는 국가가 나왔죠. 국가하고 지자체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공공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외우세요. 국가, 지자체 대신에 국가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주택공사가 나와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공이에요. 토지주택공사도 공공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무슨 공사, 너 어디 다니냐? 나 주택공사 다녀. 쟤 반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되면 다 반공무원인 거예요. 그냥 국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으로 다 보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5번도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지문 처리하셔서 뭐 이렇게
자, 9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자,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지정권자는 분할도 되고 합병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정권자 권한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지역을 붙여버리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면적 제한 규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밑에 볼게요. 자,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자,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외우세요. 1번하고 2번하고 연결된 거죠? 2번 잘 나오니까 또 외우세요. 지정권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다 가능한데 이때 떨어뜨리게 되면 각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1만 제 도시개발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세단 비세 했죠? 세단 비세. 그겁니다. 지금 나온 게. 자, 다시 볼게요.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자, 요거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9번에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또 나왔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동의 X. 국가 지자체 동의 X. 그렇죠? 5번,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 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조건으로 이런 걸 했었어요. 도시개발법 할 때 상위계획인 광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10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이거는 여기 안 줘도 되겠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끝에 배운 게 뭐냐면 개발 구역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는 거죠.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여기 몇 년 내에요?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 3년. 그쵸? 네, 일부러 혼자 하시려고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자,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발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제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개발계획, 도시개발법은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이제, 지금 이제 나온 건 뭐냐면,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시행자가 2년 내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가 되냐면 자, 사업자 변경 사유에 그러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돼요. 이제 계획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하라라고 했는데 2년 내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행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런 얘기인데 다시 이제 10번 볼게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참 시행자 변경 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예요. 1번이 이거예요. 자,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고 2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자 바꿔버리겠다. 시행자 변경 사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연히 시행자의 지정을 했는데 얘가 취소가 됐대. 그러면 얘를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인데 그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실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요거랑 하나 더 붙여서 외우세요. 요게 아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2년 내 사업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 변경이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거기 10번에 3번이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1년 이내예요. 1년. 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1년이에요. 1년. 자,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이제 다시 쓰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요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그렇죠? 요 기간이. 자, 1년 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시행자 변경 사유다. 그러니까 전부가 환지 방식이면 1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환지 방식이 아니라면 2년 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2년 내 지금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그 10번에 3번 외우세요. 6개월을 1년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대로 외우세요. 이것도 전부를 다시 읽어보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년 내 사업하지 않을 것, 그리고 요 앞 단계에서 1년 내 지금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1년이에요. 여기서 1년입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지금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4번이요. 10번에 4번이요.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시행자가 뭐 취소되거나 자격이 취소되거나 또는 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금 시행자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번이나 4번을 외우시는 거 아니고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그 시행자는 변경해야 된다. 자, 밑에 11번이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또 나왔어요. 자, 또 나왔어요.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받고 2년입니다. 인가 전에는 전부환지 방식이라면 1년. 그렇죠? 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동그라미 하시고요. 2년 이내, 자, 2년 동그라미 하시고,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 시행자 변경한다.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것도 똑같이 나왔죠. 자, 이 경우도 지금 시행자 변경한다.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실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이죠, 1년. 그렇죠, 1년입니다. 3번 외우세요. 6개월을 1년으로 바꾸시고 외우세요. 자, 네 번째,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나온 문제가 이제 똑같이 이제 그냥 그대로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보면은 지금 22에 나온 문제 보고 28회인가요? 자, 28회 나온 문제 보고 있는 건데 똑같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자,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자는 변경한다. 자, 12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자, 이거 우리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거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신고하는 거죠. 자,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따로 외우세요.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 사항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 돼요. 자, 3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 그때 막 동그라미 하라고 했었죠? 직원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번째. 자, 4번.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요거는 저 지문처리에서 외우시는데, 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쓰는 법조문을 갖다가 그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5번째.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행자가 신청하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13번이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자,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자, 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동의와죠. 동의와. 엔드 요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그래서 또는이 아니고요. 와가 돼야 돼요. 와. 자, 이것도 잘 나오니까 이 지문도 와로 바꾸셔서 외우세요. 3분의 2, 2분의 1. 자, 2번.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로 바꾸셔야 돼요.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3번이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네 번째, 대의원회는 개발 계획에 관한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예요? 아니죠. 없다예요. 우리가 이거 13번하고 그 옆에 16번 같이 그 옆에 16번 참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사항. 자,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것 뭐였죠? 두 문자가? 정환개해임. 그렇죠. 뭐 개정안을 해임하라.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정환개해임. 자, 볼게요. 첫 번째, 정은 뭐예요?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두 번째는 환지계획. 환지계획의 작성이죠. 환지계획 작성. 자, 세 번째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변경하는 거죠. 개발계획 변경. 해는요, 조합의 합병, 해산. 그렇죠? 임은, 조합 임원의 선임. 자, 그래서 정환개해임은 뭐 이거 앞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해임하자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의원회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따가 도정법에도 대의원회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도정법은 이제 100명 이상이면 이제 그 대의원회를 꼭 둬야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자, 정관을 변경하는 거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환지계획에 대해 작성하는 거 이것도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 이것도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조합의 해산, 그러니까 조합을 다른 것들하고 다른 조합하고 이렇게 합병하거나 또 해산하거나 이것도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고요. 조합위원회 선임 이것도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환개해임 이렇게 외우시든가 개정안 해임 이렇게 외우시든가 아무튼 외우세요. 자, 다시 저기 지금 13번 하다가 말았죠. 13번에 4번. 그래서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에 관한 대행할 수 없다. 개발계획 이거잖아요. 개발계획 이거 자, 할 수 없다.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자, 지금 문제가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네. 옳은 거 찾으니까 이제 5번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자,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자, 맞고요. 자, 14번. 도시개발 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문처리해서 그냥 외우세요. 자, 두 번째,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외우시고요. 세 번째,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다 외우세요. 자, 네 번째,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외우시고요. 다섯 번째,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렇죠? 외우셔야죠. 이것도 조합장이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15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요.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우리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7명 체크하시고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외우세요. 자, 세 번째,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틀렸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도시개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여기 와죠. 와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까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틀린 거죠. 일단 제외안이 아니라 포함한 이렇게 바꾸셔서 나머지 지문은 맞는 걸로 처리해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 맞게 읽어보면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공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맞고요. 다섯 번째,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외우시고요. 자, 16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자, 아까 나왔던 거죠. 개정안 해임 또는 정환계 해임. 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또 나온 거죠. 정관 변경, 환지계획 작성, 개발계획 변경,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의 임원회 선임 해서 정환계 해임 해서 외우세요. 또는 개정안 해임 해서 외우시든가. 자,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면 지금 대행할 수 없는 걸 찾는 건데,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자, 거기 5번으로 봐야죠. 5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 자, 이거하고 유사한 거니까 5번. 자, 5번. 자, 17번.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7명 체크하시고 맞는 내용이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자, 외우시고요. 네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선정에 있어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2년 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 만약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라 라고 하는 거였고요. 1년 내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옳은 거는, 자,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당권자 없어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자, 두 번째.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으로 잰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한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조합 임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거고 조합원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조합 임원이에요. 자, 네 번째. 조합원 자격 상실 제도가 없어요. 외우세요. 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격 상실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 임원에 대해서 자격 상실 규정이 있는 거고 조합원도 자격 상실 규정이 없어요. 자, 네 번째요. 조합원은 도시개발 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또 나왔죠. 아니에요.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했습니다. 면적하고 상관없어요.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이 있다. 자, 다섯 번째.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조합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럼 그 위탁 수수료가 얼마예요? 100분의 4.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납부해야 됩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또 도계법 도정법 하도록 하죠.